한국 기업의 인프라가 사라지자 무너져 내린 베트남의 산업시설이 결국 베트남의 주요 기업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은 베트남 내 철강 기업들이 하나둘 파산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정부는 긴급하게 자금 수혈에 나섰다. 베트남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을 롤모델로 삼으며 한국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노선을 밟으려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승격한 것처럼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그 두 번째 사례가 되길 바랬죠. 이러한 내막으로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 2030년 안에 대한민국을 따라잡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외국 자본이 필요했고,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이들에게 투자 유치를 받아왔었습니다. 덕분에 베트남의 경제는 다른 동남아시아보다 몇 배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베트남 또한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였죠. 그런데 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자만심에 취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경제 발전은 한국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낙관론이 점차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온갖 더러운 수법을 동원하여 한국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이들의 로망은 변질되어 어느새 중국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여기에 질린 한국 기업들은 당연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베트남의 경제는 중심축을 잃고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베트남의 최대 철강 회사이며 최대 국영 기업이었던 티스코가 결국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영 기업, 그것도 철강 회사가 파산했다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최대 국영 철강 회사 티스코가 베트남 정부의 자금 수혈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이사회에서 밝혔다. 티스코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와 은행, 기타 당국이 구제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는 금융 위기를 막고 있다며 자기 자본을 늘리고 부실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었고, 결국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스코의 파산으로 베트남 경제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베트남의 철강 산업은 과거 경제 위기를 막고 한번 죽었었던 것을 한국이 수혈해 주어 살아났던 케이스라 한국 기업의 자본이 사라진 지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티스코는 베트남의 1위 철강 회사로 앞서 말했다시피 2007년 당시 경제 위기를 막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한국의 철강 회사 포스코가 이들에게 큰 투자를 해주며 자금 수혈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철수하며 이들에 대한 투자도 전면 중단되게 되었고, 결국 프로젝트 또한 무산되며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시설에 의존하고 있던 티스코였기에 이들이 사라지자 막대한 물류 비용으로 인해 재고는 쌓이게 되고, 오히려 철강을 생산해서 판매하더라도 살인적인 물류 비용으로 인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자원난에 철강 산업이 호조라고 해도 베트남의 철강 산업은 한국에게 너무나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해 대비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베트남은 현재 가혹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베트남은 평시보다 전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었고, 이로 인해 베트남의 제조기업들이 기계를 돌리지 못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가뜩이나 힘든 철강 산업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사실상 티스코의 파산은 여러 정황들로 이미 예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 또한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 이들을 구제하는 데 큰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니 말이죠. 현재 티스코의 파산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티스코는 베트남의 최대 규모 철강 기업이기에 여기에 엮여있는 수많은 베트남 현지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 사라지는 수천 개의 일자리 수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베트남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할 것이었죠. 무엇보다 베트남 시민들 대부분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생계가 위협받게 생긴 베트남 시민들은 벌써부터 베트남 정부에 대한 비난을 크게 가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파산 사태를 두고 베트남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한국이 투자를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탓으로 몰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정치적인 방어 용도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한 베트남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수록 베트남인들끼리 뭉쳐야 한다며 오히려 한국이 사라진 덕분에 베트남의 경제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베트남이 홀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이니 베트남 정부를 믿고 의지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떠넘기는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한국 자본은 이제 막 빠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베트남의 기업들은 이것보다 더욱더 혹독한 빙하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돼서도 한국을 탓하며 문제를 떠넘길 수 있을지 이들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국민투브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